갑자기 호갱노노 인기 차트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는 단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 이름에 판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교 밸리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얼마 전까지 여러분께서 성남 고등자이로 알고 계시던 그곳입니다. 이름에 판교를 넣어버렸네요. 모두의 부동산은 참고로 판교 대세론자입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은 판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 부동산은 일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고연봉,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통이나 학군, 이외의 편의시설, 상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고연봉,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한 곳에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현재 집값이 아주 비싼 곳들을 보면 일자리가 우선이고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강남도 서초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초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초고소득자가 일하는 곳은 강남도 아니고 서초도 아니고 바로 판교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4차 산업이 자리를 잡은 후 판교는 강남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저로서는 이 판교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한 단지를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굳이 10년 후까지 미래 가치를 따지러 가지 않아도 현재 시세로도 시세가 12억 정도 하는 단지를 6억대에 분양을 하니까요. 굳이 10년 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분양가 상한제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원하지 않는,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로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단지, 판교 밸리자이, 일명 성남 고등자이 청약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먼저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일단 이 판교 밸리자이라는 단지는 이 성남 고등지구라는 곳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성남 고등자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름에 판교를 넣어주면 아주 있어 보이죠. 그래서 판교를 붙인 거고, 판교에 위치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판교랑 가깝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교는 어디가 판교예요? 판교 여기 있는 이쪽을 판교라고 하죠.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지금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판교 제3 테크노밸리 쭉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판교가 잘 나가는 이유는 지하철도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 덕분에 좀 동탄이니 광명이니 테크노밸리 없는 곳이 없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너무 성공을 했고, 성공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로 이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이 판교 지역이 너무나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해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테크노밸리 만들자 마구잡이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4차 산업, 여러분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말들 들어보시긴 했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 저도 사실 이쪽 일을 좀 해봤는데 미래는 이런 산업들의 시대가 될 게 확실해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사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구역은 기존의 양재부터 시작하는 강남, 역삼, 선릉 이쪽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1, 2, 3 여기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연봉 1억, 2억 코웃음 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IT 쪽 실력 있는 분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하신다? 판교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판교 대세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판교를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성남 고등지구 또한 매우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판교는 아니에요. 성남 고등지구는 판교는 아닌데 판교 테크노밸리와 매우 가깝죠. 기존의 판교역과는 한 3km 정도? 3km 정도인데 이 2, 3 테크노밸리는 정말 가까워요. 여기가 완성되고 나면은 정말 가깝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판교역 쪽이 좀 너무 집값이 비싸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청약 분석을 할 때는 현재 가치만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등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더 그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강남권과도 가깝습니다. 위치가 강남과 판교 사이에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과 판교 사이인데 판교와 좀 더 많이 가깝다. 양재, 강남, 삼성, 잠실 이런 주요 일자리 구역들도 10km 이내로 자차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뭐가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멀다 이런 게 아니고 지하철이 없어요. 자차와 버스, 즉 도로를 이용한 교통만 이용할 수 있다. 큰 단점이죠. 대신 고속도로는 굉장히 근접한 곳들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막 지나죠. 근처에 많은 도로들이 지나기 때문에 자차 교통은 매우 좋고, 위치 자체도 강남과 판교 사이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어딜 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보는 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하철 없다는 건 단점이다. 아무리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도 장점이 될 수는 없죠. 단점이죠. 버스는 있습니다. 버스로 판교까지는 한 20분대 정도로 갈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6,900번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강남 웬만한 곳들도 한 30분대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없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건 아니다. 대중교통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 1, 2, 3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 약간 위에 쪽에 위치를 한다. 판교 2 테크노밸리는 정말 가깝죠. 그냥 나와서 슉 들어가면 돼요. 이제 고등지구를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고등지구에서 판교밸리 자이는 딱 오른쪽에 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왕 판교로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밑으로 지나가는 게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용인서울 고속도로 용서. 이런 식으로 입지를 자세히 알아보다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입지가 곧 가치니까 이거를 계산해내서 분양가를 빼서 시세 차익을 구하는 걸 수도 없이 해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현재 가치 빼기 분양가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집을 이만큼의 분양을 받으면 여기서 얘를 뺀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현재 가치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판교밸리 자이를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봅시다. 자, 이런 판교밸리 자이는 한 번에 분양을 하겠지만 3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1블럭, C2블럭, C3블럭 이렇게 요 세 단지가 합쳐져서 판교밸리 자이예요. 판교밸리 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겠죠? 자, 얘네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랑 비교를 하냐면 여기 고등호반 서밋 요거 고등호반 서밋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아파트는 현재 33평 시세가 11.6억입니다. 11억 6천만 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고등호반 서밋과 판교밸리 자이가 거의 동일 입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왜냐? 자, 초등학교는 여기 있죠. 그리고 중학교가 이쪽에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이 초등학교를 어차피 요즘 학생 수도 줄어가는데 초중학교로 업그레이드를 하자로 지금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올 겁니다. 고등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초, 중을 바로 앞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판교밸리 자이도 그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거의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통합 편의성은 어디가 좋아요? 고등호반 서밋이 좋지요. 통합 편의성은 고등호반 서밋 승. 자, 그럼 판교밸리 자이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반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즘에 이런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 이제 강남이나 판교 같은 곳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이나 판교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때 판교밸리 자이는 이런 버스를 타기 아주 적합하죠. 지하철이 없는 고등지구에서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붉은 버스, 광역버스들이 내 집 앞에 바로 온다.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죠. 교통면에서는 판교밸리 자이가 훨씬 좋죠. 교통은 판교밸리 자이 승. 조금 아쉬운 게 이 판교밸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 판교로라는 이름부터도 벌써 커 보여요. 대왕 판교로. 엄청 큰 도로 같죠? 한번 볼까요? 진짜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선, 양쪽으로 하면 12차선 도로겠죠. 이 1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쭉 지어지거든요. 요 벽 바로 건너편에 판교밸리 자이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조금 골치 아프죠. 왜냐? 소음. 차들이 이 도로를 보니까 차들이 천천히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막 시속 100km로 가는 곳이에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곳이죠? 딱 보니까 시끄러울 겁니다. 아무리 방음벽을 하고 지금 방음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너무 붙어 있어요. 한 이 정도에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앞이죠. 그것도 세 블럭이 다 그렇죠. 이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바람에 C1 블럭은 거의 다 피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C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위치를 하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소음만 있나요? 소음은 방음벽을 깔아서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 이렇게 도로가 커버리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통이 또 좋은 대신에 그런 점은 좀 안 좋아요. 이런 점에서는 약간 판교밸리 자이가 불리하죠. 일장일단이 서로 좀 있어서 거의 동일급지거나 오히려 고등호반 서밋이 약간 더 괜찮은 입지로 보여요. 입지 자체는. 근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신축이라는 거, 신축.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신축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 억 올라버려요, 그냥. 이 입지에서 약간 부족한 거를 상쇄하고 조금 남을 정도라고 봅니다. 이 신축이라는 점이. 물론 고등호반 서밋도 신축인데, 신축에 속하는데, 더 신축이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정도, 12억 정도로 잡는 게 타당하다. 판교밸리 자이 전용 84 33평 기준 현재 가치는 약 12억 정도이다 라고 계산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현재 가치를 구한 거예요. 12억. 다음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분양가. 이제 얘만 알면 시세 차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이 분양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자, 분양가를 볼 때는 누구랑 비교를 하냐? 최근에 분양한 단지랑 비교를 해야 돼요. 분양한 단지는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분양가예요. 자, 고등 S3 블럭인데 24평을 4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걸 33평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6억 3천이 나와요. 그리고 판교 벨리자이도 얘와 동일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분양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이 입지보단 이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분양가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 입지에 차이가 나는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분상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그게 맞아요. 입지 좋은 곳이면 더 비싼 가격, 입지 안 좋으면 저렴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 상식적인 건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나면은 그냥 분양가를 후려쳐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분양할 수 있는 최대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다들. 가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가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와 벨라르테의 입지 차이는 꽤 납니다. 꽤 나지만 얘네 분양가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얘가 먼저 분양하고 얘가 나중에 분양했는데 똑같이 분양했죠. 대시양, 오르투스 다 똑같았어요, 분양가.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33평 기준 8억 이상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어요. 잘해봤자 8억 2천 이 정도지 이 이상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입지 좋다고 해서 더 비싸게 분양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정해버려요. 정해진 분양가로 분양해야 되는 거라 입지에 무관하게 대부분 똑같이 분양가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입지가 좋을수록 차익이 크겠죠. 그쵸? 현재 가치는 다 다른데, 물건의 가치는 각기 다른데 분양가는 똑같아 버리니까 이건 계속 커지고 분양가는 그대로 있고 시세 차익은 커지겠죠. 그래서 얘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나올 거다. 6.3억 정도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가치가 아까 12억이라고 했고요. 분양가가 6.3억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2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분양해버려가 되는 거죠. 12억 빼기 6.3억은 약 5.7억 원, 5억 7천만 원의 차익이 예상이 된다. 5억 7천만 원의 차익이 현재 발생한다. 현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앞으로 이 고등지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얘보다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 절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전국적인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전국적인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수도 있죠. 보합세를 가든지.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거나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가치로 봤을 때 5.7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당첨만 되면. 자, 근데 판교밸리자이가 공공택지지구잖아요. 공공택지지구라서 공공택지니까 나 이제 모두의 부동산 많이 들었어. 공공택지는 당해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 이거잖아. 그래서 맨날 거주하지 않아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합니다. 맨날 이 얘기 하잖아, 모두의 부동산이. 여기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여긴 아니에요. 성남 당해 100%입니다. 성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당첨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66만 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는 이거 안 해요. 30, 20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지역 당의 100%입니다.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돼요. 이 공공택지의 크기가. 근데 거의 대부분 무슨 지구, 위례 신도시, 가밀지구, 교산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66만 제곱미터를 가볍게 넘는데, 특이하게 고등지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한 36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6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이 고등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당해 100% 우선으로 선발할 수가 있다. 지금 아쉬우신 분들은 이거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자,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성남 당해 우선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이 유리합니다 라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마치 성남 시민이 아닌 분들, 성남 당해가 아닌 분들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른다고 해서 일부러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들 되는 것처럼 너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써보면 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적게 눌러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 드려야죠.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남 당해 조건은 성남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성남 당해예요. 연속해서 2년 이상. 옛날에 2년 살다가 지금 어디 갔다가 왔는데요 말고 지금 살고 있고, 성남에 지금 현재 성남에 살고 있고 2년 전부터 계속 거주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만 당해예요. 유튜버분들이 성남 당해 우선이니까 성남 당해가 유리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성남 당해가 유리하다는 말은 성남 당해가 아닌 분들도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희박하지만. 근데 희박한 게 아니고 안 돼요. 그냥 성남 당해만 당첨되는 거예요. 성남 당해 아니면 불리하다 아니고요, 성남 당해 아니면 불가능하다. 불리하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제발 좀
확실하게 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단지를 되게 오랜만에 다루죠. 제가 웬만하면 다 수도권 모든 지역 다 청약 가능하고 저가점자 1주택자 다 가능한 이런 단지들을 주로 다루는데 좀 오랜만에 이런 단지를 다뤄요. 판교가 좀 워낙 관심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다뤄봅니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 최초 이런 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다자녀는 예외로 한다. 다자녀는 당해 나감 이런 게 아니고 뭐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자녀만 예외로 합니다. 자, 세대수 한번 볼게요. 총 632세대인데 그중에 아파트는 350세대예요. 나머지는 오피스텔인데 이건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시세 차이 6억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내가 제값을 주고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딱히 싸게 분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막 노리셔야 되는 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350세대는 C1블럭에 130, C2블럭에 130, C3블럭에 9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전 타입이 전용 84 이하입니다. 전용 84 이하.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세부적인 편형은 나중에 공고 나오면 한번 제가 더 다룰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지금은 전 타입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추천 물량이 없어요. 전용 8호 이하기 때문에. 여기 투기가열지구죠. 투기가열지구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이 없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이 있어줘야 뭐가 있어요? 추첨이 있는데, 추첨 물량이 있는 건데 전 타입 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없다. 다 뭐로 선발한다? 가점으로만 선발한다. 이건 일반 분양일 경우에. 특별 공급은 각자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 100%로 전 타입을 다 선발한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성남 당에만 가능하고 추첨 물량이 또 없기 때문에 1주택자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해요. 가점 컷도 높을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가점 아주 낮으신 뭐 20점, 30점 이러신 분들은 당첨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 좀 제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걸리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걸려요. 입주 의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없다. 투기가열지구라서 발생하는 것들,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당첨을 다시 받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집을,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출은 LTV 40%까지 나오고 입주 의무가 없지만 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거 갚아도 입주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대처 방법이 아주 확실하게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링크로 달아드리는 자금 마련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거는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 이력이 또 없어야 되고 투기가열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 아니신 분들은 세대주로 바꾸시면 돼요. 언제까지? 모든 것은 모집 공고일까지. 모든 것은 모집 공고일까지. 모든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 지역별 예치 금액 충족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단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가 12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게 제 말대로 판교가 대세가 돼서 쭉쭉 고등자기도 같이 판교의 힘을 받아서 막 올라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됐어. 나중에 입주할 때. 3년 뒤에. 근데 이게 15억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못하는데 대출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15억 아니고 한 12억이어도 입주할 때 12억이어도 12억이면 9억 이상이라서 대출이 20%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딱 9억이면은 40% 되는데 괜히 9억 넘어서 12억이어가지고 20%밖에 안 돼가지고 대출이 다 안 돼서 내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보시냐? 여기 뜨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1번에 제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세요.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청약을 안 하시더라도 모든 단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보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상일 거예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또 궁금하다. 여러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거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에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5개의 자격을 정리해서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2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썸네일도 지금 없잖아요. 누구나 당첨 가능 이런 거 지금 없죠. 성남 당해인 분들만 당첨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가점자 1주택자 당첨이 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 또 올라가는 영상들은 계속 수도권 전 지역 저가점자 1주택자 당첨 가능한 단지들만 쭉쭉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요즘 제가 시간이 좀 저번 달보다 많이 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고 원래 저는 재건축이랑
경맥 쪽이 전문이거든요. 지금 가장 좀 초보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천약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천약의 시대가 좀 있으면 끝날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 영상들도 앞으로 좀 올라갈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조금 실망하셨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앞으로 기회는 많고, 천약이 또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른 많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앞으로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약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모두의 부동산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카메라도 구입을 해서 사용법도 좀 익히고, 영상 이런 건 잘 몰라서 친구한테 좀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얼굴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좀 우울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뭔가 좀 소소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끝냅니다. 여러분들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분들께서 못 들어오시고 가점 낮으신 분들도 못 들어오시면, 또 성남에 거주하시는 성남 당해인 가점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또 없는 거잖아요. 전 물량을 다 성남 당해 고가점자들이 싹쓸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꼭 한번 천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성남에 거주하시는 성남 당해인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조금 실망하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